영상에서 핵심은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된다면 언제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행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조금 짬 내가지고 급히 후다닥 왔습니다. 이 영상은 뭐 야구 하시는 분들보다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어깨 손상을 다치셨던, 회전근개를 다치셨던 분들한테, 또는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앞두거나 또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의사로부터 수술을 권유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MRI를 찍든지 아니면 뭐 초음파로 검사를 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MRI를 권유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아마 초음파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근데 초음파로는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으로 인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아프다. 이제 의사가 아마 MRI를 찍어보자고 권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MRI 상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회전근개 또는 어깨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죠, 검진이. 그렇게 나왔을 때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딱 진단을 내리면 조금 이제 멘붕 상태가 올 거예요. 진짠가? 얘 뭐 수술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좀 크로스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에 진짜 한 2, 3일에 거쳐가지고 병원을 한 10군데를 예약을 다 잡아서 의사 10명을 다 만나봤어요. 유튜브에서 뭐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도 다 만나보냈고, 강남까지 가서도 이제 다 MRI 들고 가가지고 이제 소견을 받았죠.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2명만 또 보존 치료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80%가 수술을 권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안으로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8명 의사 중에 가장 이제 저랑 부합되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찾아서 하고 그 의사한테 이제 집도를 받았죠. 수술을 제가 터지고 나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MRI 상에 이제 진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돌아다녀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했는 그 기간이 한 2달 정도 됐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빨리 수술을 한 거죠. 의사가 보존적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했을 때 여러분이 저처럼 적어도 한 3군데, 4군데 정도는 병원을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3군데를 했는데 만약에 2명이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한다고 하면 수술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전근개 수술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깨에 뭐 관련된 치료 그런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 저도 이제 다 훑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회전근개 수술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빠르게 한 달 이내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나는 수술할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 과정들, 제가 치료하는 이 과정들을 보니까 남들의 과정보다 되게 그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막 몇 개월 동안 진짜 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힘들다라고 하던데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는데, 난 솔직히 말하면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별로 없었어. 그냥 그 다음날 솔직히 말하면 젓가락질도 할 수 있고, 이 근육을 째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통증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 관절의 범위가 많이 안 나왔을 뿐이지, 물론 이제 뭐 크게 가져가면 통증이 있긴 했겠지만, 이 바운드리 안에서, 요만큼의 이 바운드리 안에서는 컴퓨터고 뭐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통증도 심한 사람들도 많았고, 이 팔을 이렇게까지 들어 올리는 데까지도 수개월이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조기 차는 동안에도 뭐 풀어가지고 뭐 한 요 정도 선까지는 막 이렇게 움직였고,
뭐 운동이랑 운동도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다 했고, 보통 이제 한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을 해요. 심하신 분들은 이제 8주 정도 착용을 하고, 조금 이제 수술이 잘 된 케이스거나 수술 후에 그 예후가 좋은 사람들은 4주 안에 이제 풀거든요. 근데 저는 또 4주 안에 풀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3주만 해도 좀 풀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뭐 통증이 엄청 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조심조심 한 것도 있고 뭐 관리를 좀 잘 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술이 잘 된 것 같기도 하면서 남들보다 되게 통증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내가 수술을 좀 빨리 해서 이렇지 않을까, 빨리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회전근개가 이렇게 극상근하고 뭐 극하근하고 이제 견갑하근하고 뭐 이렇게 뒤에 4개의 회전근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이제 손상이 당하는 게 이제 이쪽 부위에 있는 극상근이 이제 손상을 많이 당하는데, 이 극상근이 터졌을 때 여기서 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극상근이 터지면 얘는 이 터지는 순간 일을 안 해요. 여기 극상근의 힘줄건이 파열이 되면 이 파열되는 순간부터 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얘 대신에 이제 다른 쪽이 이제 근육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퇴화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제가 챗 GTP랑도 이렇게 물어보고 뭐 구글링을 찾아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파열이 됐을 때 얘를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얘가 사용이 안 되면 나중에 얘가 이 근육이 나중에 지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를 다시 복구를 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즉 이제 극상근이 파열이 되면 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퇴화가 되는 거예요. 퇴화가 되면서 점점 더 파열이 심해지는 거죠.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관절과 관절끼리 부딪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려면 극상근을 다시 당겨 와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이미 얘는 퇴화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술을 빨리 하려면 얘가 터지는 이 순간에 최대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는 수술을 해야지만 이 극상근이 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붙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술을, 얘가 소파열이 됐을 때 터지는 이 순간에 한 2달, 맥스 2달 안에 나는 수술을 빨리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가 퇴화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다시 그냥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빨리 붙이면 어떡하겠어. 얘는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됐든 적게 됐든 그 차이를 떠나가지고 뭐 수술하고 나서 심하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미세하게나마 얘는 자극을 계속 받는 거죠. 받으니까 얘는 퇴화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의사가 집도하기가 편해.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뭐 진통제 먹어가면서 주사 맞아가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참아. 근데 내가 그 더 이상 뭐 야구를 할 일이 없어, 또는 더 이상 어깨를 쓸 일이 없어 라고 하면 수술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돼. 뭐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서 내가 어깨를 진짜 과도하게 쓸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깨 쪽으로 운동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젊고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되고, 저는 이 어깨 회전 관련돼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빨리 수술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수술을 계속 차일피일 막 미뤄.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막 1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술해주세요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딱 1년 전하고 1년 후에 딱 그 회전근개 그 극상근의 상태를 딱 보면은 얘가 퇴화되고 지방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걔를 붙여서 꼬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양말에 의사분들이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양말이 조금 터졌을 때 그냥 빨리 봉합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 양말을 되게 오랫동안 또 신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봉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또 신으면 얘가 점점 이렇게 파열이 되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 어떤 걸 덧대던가 아니면은 타이트하게 수축이 된 상태에서 꼬매야 되든가 이런 상태가 오거나, 또 끝에 부분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실을 우리가 아무리 올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또 잘라내서 요만큼을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의사들이 집도하기가 편한 거예요. 의사들이 집도하기가 편한 거예요. 지방화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 파열되기 전 상태, 그리고 또는 파열된 후에 가장 최신 상태, 그
상태에서 의사들이 집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왜 빨리 해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하지 않으면 불편한 이유가 이 모든 거에 반대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죠. 반대. 가장 늦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안 좋은 예후가 뭐냐? 재파율이에요. 재파율. 수술 자체도 의사들이 힘들고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많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많이 더 안 좋은 힘줄 건을 가지고 봉합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강도를 줘가지고 또 조금만 힘들게 운동을 하면은 이 재파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빨리 한 사람들보다 이 수술을 굉장히 늦게 한 사람들이 재파율률이 훨씬 높다라고 뭐 논문에도 나와 있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수술을 빨리 하는 집단보다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게 한 집단이 훨씬 회복률에 대해서도 더디다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권유를 받았을 때 늦게 한 사람이 그만큼 회전근의 손상이 더 심해졌고 상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다. 그리고 재파율도 높고 그 다음에 뭐 재활이나 회복 속도 차원에서도 훨씬 더 느리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의사한테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최대한 수술을 좀 빨리 해야겠다. 근데 한 의사한테만 듣지 말고 그 MRI를 촬영한 거를 받아서 CD를 받아서 최소한 병원 최소한 2군데 이상은 더 가보고 그 의사들도 똑같이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권유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회복하는 속도나 예후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수술을 하면 예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가 재활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한 1년이란 기간을 잡게 돼요. 근데 1년 진짜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하는데 저 진짜 별로 한 거 없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금 7, 8월이에요. 예. 7개월, 8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뭐 저한테 엄청난 영향이 있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야구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한 3개월? 3개월 정도면 늦게 한 것 뿐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지금 야구 하고 있고 뭐 시간 금방 가요. 재활하고 뭐 하다 보면은 1년이란 시간은 금방 가요. 야구 또는 어떠한 종목 또는 어떠한 생활에서 1년 동안 그거를 못하거나 그게 싫어서 차일피일 미뤄서 나중에 가서 더 오랜 기간을 못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빨리 1년 동안 고생 좀 하고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잖아요. 수술하기에 가장 젊은 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젊었을 때 수술을 하시고 1년 동안 재활하고 그냥 고생하시고 조금만 힘내시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복귀했을 때 즐겁게 운동을 생활화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1년이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막 2년, 3년 동안 길게는 막 5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사시는 것보다 그냥 짧게 저도 지금 투수로 복귀를 할 수 있냐 뭐 100%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아파서 막 통증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통증 없이 야구하고 운동하는 그날을 제가 꿈꾸면서 내년 뭐 3, 4월 달 그때 다시 이제 열심히 재활해가지고 다시 복귀했을 때 그때는 이제 통증 없이 야구를 하는 거 통증 없이 다른 운동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1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 벌써 8월이에요. 날씨 무더워요. 예. 그냥 1년 잠깐 쉰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술 권유 받았으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보조기를 푼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이 외회전이거든요. 그래서 튜빙도 이쪽 이렇게 여기가 튜빙이 있으면 이렇게 당기는 여기가 튜빙이 있으면 이렇게 당기는 이 내외전보다
이렇게 여기가 튜빙이 있으면 여기 잡고 이렇게 외회전을 이제 많이 운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극상근이 여기에 이제 수술을 집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를 개봉을 했고 또 이제 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회전근개 극상근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이 많이 됐을 거고 많이 타이트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대한 늘려나게끔 외회전을 이제 많이 해주는 거죠. 많이 해주면서 보조기를 풀으면 팔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지금 이제 뒷짐 재는 게 이게 왼쪽이 이제 이 정도 이제 뒷짐이 져지잖아요. 이 뒷짐이 지금 왼손은 제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조기 딱 풀고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활을 할 때 이 뒷짐이 딱 여기 한 2개월, 3개월 정도 차 때까지 딱 요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의해서 딱 이 정도.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려면 이렇게 여기 이제 수술한 부위가 아프고 막 통증이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내가 통증을 좀 감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을 제가 왜 갖고 왔냐, 이 의사들이 이거 권유를 해요. 이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튜빙으로 이 외회전 많이 하면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여기 이제 등 이렇게 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를 이제 최대한 올리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옷이 이제 땀에 젖어가지고 지금 너무 타이트한데 한 2개월, 3개월까지 이거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수건을 이제 뒤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요 정도 이렇게 얹힙니다. 이렇게 얹히고 내 스스로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아프니까 또 못 올라가, 안 올라가니까 얘를 이제 이 왼손으로 얘를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거를 이제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올리다 보면 다음날에 또 통증 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괜찮아지면 또 그 다음날 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또 이걸 해주시고 이렇게 점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또 올려주고 처음에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아파도 조금씩 1mm라도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쭉 또 내려주고 그러면 이제 이 힘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 스스로 힘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지만 내가 통증을 참아낼 수 있는 상황까지. 저 아직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집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한 2개월까지는 한 요 정도 했었는데 이제 계속 반복하고 이제 계속 재활하면서 그 수건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해주시면 이제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열중샷 하면 이제 왼쪽 팔은 뭐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이제 스스로 이제 제가 얘를 올릴 때는 지금은 한 이 정도 유연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굳어 가지고 근데 이 정도까지 올리는데 통증 없어요. 통증 없고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열중샷 올릴 수도 있겠죠. 더 이제 수건으로 올려서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왼손 최대로 올려볼게요. 지금 왼손 최대로고 오른손은 제 힘으로 올리는 게 한 요 정도죠. 손 한 뼘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재활을 할 때 외회전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뒷짐 져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요거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요것도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빨리 한 사람들이 훨씬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어깨를 또 빨리 올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극상근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붙였기 때문에 최대한 또 근력 회복도 빨리 되는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어깨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거나 또는 병원을 가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진단 받았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기가 싫으신 분들, 무서우신 분들, 뭐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을 때 최대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메시지를 좀 전달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주저리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뭐 재활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 되거든요. 재활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뭐 동네에 이렇게 재활 의학센터 가면 다 거기서 해주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워낙에 재활하는 프로그램 영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찾아보시면서 이제 회복하시면 될 것 같고,
하고 중요한 거는 아직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어깨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모르겠어요. 제가 빨리 한다고 해서 100% 무조건 예전처럼 회복됩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